OT 때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 다 기억나지? 어떻게 하라고 수학? 그치, 그래프 그려라. 그리고 정의대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정의를 잘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있게 파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의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개념인 거지. 개념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우리는 좀 상위권 문제를 풀 때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풀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메인 주제였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더라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건 개념 파트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래서 거기를 많이 신경 쓸 거고 거기 포인트에서 계속 우리들도 그게 응용이나 심화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응용 심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응용 심화가 안 되시면 개념편을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왜 안 되는가, 내가 어느 정의를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 하다못해 정말 쉽게 우리가 중3 때 뭐 하냐면은 제곱근 배우거든. 근데 애들이 이게 당장 이런 것만 해도 이거 지금 막 부호에 따라 범위가 바뀌는데 이거 부호가 바뀌는데 왜 바뀌냐고 물어보는 대답 못한 친구들도 많더라고. 지금까지 수업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거 말해줄 수 있니? 왜 바뀌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이건 절대값 아닌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론적인 거잖아. 향후 그게 얘가 똑같으므로 얘는 얘로 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 얘가 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유가 뭘까? 근거가? 누구 맘대로? 이 둘은 같은 걸까? 친구야, 같니? 같아? 얘 왜 바뀌니? 부호가? 중3 거야. 고등 것도 아니야. 중3 거야. 중딩 친구. 왜 바뀌어요? 잘 모르겠지. 이거는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야. 나중에 심화 문제들은 그냥 이런 걸 물어봐. 너 진짜 왜 바뀌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들이 이거 생각 안 했는데? 혹은 그냥 공식으로 외웠는데? 그냥 학원쌤이 외우래 해서 외웠어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나. 그리고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양수면 부호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뀐다 이러고 그냥 풀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고. 그럼 이제 내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거 진짜 맞는지 아닌지 이런 이유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텝 3로 넘어가는 거거든. 이게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간다 하더라도, 고난도 문제를 간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정의를 물어보는 게 분명하니까. 오케이? 수상도 그랬고 수화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제곱근이 뭐였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왜 될까라는 생각을 좀만 해보자면 이런 고민을 해보자.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아무튼 뭐가 되는 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라고 한다면 저 가정 속에 이 숫자는 우린 이제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 내에서만 정의하게 돼 있는 걸로 암묵적으로 정의했거든, 우리 사람들끼리. 그럼 저 실수라고 했을 때 저 실수의 수의 상태는 몇 가지냐라고 하면은 말해줄 수 있냐? 2가지. 이거는 우리가 수의 삼일률이라고 해가지고 수는 항상 3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 우주상에서 모든 숫자는 딱 3가지예요. 0이거나 양이거나 음이거나. 이건 실수 범위 내에서만 한정지어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삼일률이라는 멘트도 있는데 사실 알 필요는 없고요. 내가 어떤 특정 상수를 정의했다라고 하면 그 정의된 상태는 언제나 3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제곱해서 A가 된 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놈의 상태는 총 3가지로 정의하게 되어 있음. 오케이? 그럼 그들이 총 3가지 형태에서 걔가 양수일 때는 어떨 거고 걔가 0일 때는 어떨 것이며 걔가 음수일 때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찰을 좀 해보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열심히 찾아봤어. 근데 내가 이런 걸 해봤어. 막 x 제곱했더니 그래 이게 4가 있대. 이런 애가 누가 있나 봤더니 그래 내가 이건 알겠어. 2가 되는 것도 알겠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도 알겠어. 어떤 애를 제곱했더니 9가 되는 애가 있는지 고민해봤어. 넌 있어 없어? 있어? 3이거나 만약 3이거나 어떤 애를 제곱했더니 16이라는 애가 있었어. 그래 있나 봐. 우리는 알아. 우리의 인지상으로는 얘가 이거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요. 됐지?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 궁금증이 뭐가 생기겠니 너는? 아무 궁금증이 안 생겨? 그럼 분명히 이 사이에서 숫자들도 존재하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떤 거를 제곱해서 5가 되는 건 있지 않을까? 어떤 거를 제곱해서 6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떤 거를 제곱해서 12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야 해. 들어야 돼.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한다면은 얘도 존재하겠지. 근데 그게 뭔지 알까 모를까라고 하면은 우린 모른다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 상태로는 제곱해서 5가 되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있을 거라 가정을 하고, 물론 사실 당연히 있는 건데 가정을 하고 그런 애들이 존재한다면은 뭔진 모르지만 루트로 씌워서 표현을 하자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은 6 이렇게 써 있으면은 제곱해서 6이 되게 하는 그 어떤 수,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어떤 수를 그냥 물음표로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앞으로는 이걸 씌우자라고 그들끼리 정의를 했어요.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 이름을 제곱근이라고 하기로 했고, 제곱근의 의미를 물어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곱근 A 이런 거 물어보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어떤 애를 제곱해봤는데
만약에 A가 되는 숫자가 존재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은 그런 놈들을 루트 씌워서 이렇게 루트라고 하자, 제곱근이라고 하자라고 말하자는 거야. 됐니?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애들 여기 이런 건 잘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쭉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올라오면서 뭘 했냐면은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근의 개수는 2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3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근의 개수는 몇 개겠니? 3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4차 방정식의 근해하는 4개고 5차 방정식의 근해해도 5개가 있을 거라는 거 정도까지 눈치 깔 거라고. 그러면은 얘는 현재 2차 방정식의 꼴이기 때문에 근이 2개가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린 알고 있다고. 오케이? 그럼 제가 만약에 제곱이 아니라 3번 제곱하거나 혹은 4번 제곱하거나 5번 제곱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어떤 임의의 방정식이 존재한다면 걔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럼 그것도 새로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일단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이게 좋아, 알겠어. 그럼 내가 앞으로 제곱근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어떤 애를 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가 있다면 우린 그런 놈을 제곱근으로 하기로 한다. 그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런 고민을 해본 거야.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야 돼? 루트 4라고 표현했어야 되고 원래대로면은 마이너스 루트 4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정의대로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 인지적으로 당연히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루트 4는 2구나. 됐죠? 오, 가능하네.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구나. 요 정도의 정의 정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고. 열심히 살펴봤더니 얘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나 봤더니 어떻게 생겼니? 2의 제곱이네요. 2의 제곱이 2라고 돼 있네. 마찬가지고 얘도 2의 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네. 그럼 요 성질은 언제나 성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애는 이거구나 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귀납적으로 정의해봤을 때. 이해했니?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고민을 해본 거야. 옛날 사람들이 이거나 한번 고민을 해본 거야. 이거를 읽는 방법. 제곱근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럼 이 말은 어떤 애를 제곱했더니 혹여나 만약에 그게 얘를 만족하는 애가 존재한다면 우린 그런 애들을 하나는 이렇게 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쓰기로 한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기 때문에. 됐니? 이거 열심히 찾아봤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네요. 그치? 그럼 우린 이미 다 인수분해도 했고 합차공식도 했기 때문에 얘가 3의 제곱인 것도 알고 있고 x-3이랑 x 플러스 3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x는 3 또는 마3인데 지금 원하는 질문은 그 중에서도 양의 제곱근을 묻고 있는 거라서 우리 보통 양은 부호를 안 쓰거든. 마이너스만 쓰거든. 그럼 얘는 그 중에서도 둘 중에서도 양의 제곱근만 물어보는 거니까 3이라고 말하겠네요. 됐지? 자, 여기까지가 기본 정의야. 그럼 요건 3이야. 요건 3이야. 3. 얘도 한번 해봤어. 얘도 뭔 뜻이야 그러면? 제곱근 3의 제곱? 어떤 애를 제곱했더니 걔가 9가 되나 봐. 그런 애가 뭐 있냐고. 뭐 있니?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지. 근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3이니까 요거 묻는 거지. 이렇게. 됐냐? 야, 내가 정의대로 한번 해봤어. 정의대로 해봤더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네. 얘를 일반화 해봅시다. 내가 어떤 애가 아무튼 간에 제곱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의 값이 얘랑 지금 부호가 서로 어때? 다르지. 근데 얘랑 얘는 지금 부호가 서로 어때? 똑같지. 내가 제곱근의 정의를 해봤더니 아, 얘가 지금 이 안의 값이 음수였더니 부호가 어떻게 된 거야? 부호가 바뀌었구나라고 인지가 되는 거잖아. 잊지 맙시다. 요거는 음수란 뜻이 아니야. 부호가 다르단 뜻이야. 애들 되게 많이 오해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는 내가 그냥 그 상태로 봤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거 이번에 양수였어. 했더니 바뀐 게 있어 없어? 없네요. 아, 없네. 그럼 어떻게 나와? 부호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구나. 내가 정의대로 한번 문제를 정의해봤더니 이런 특징이 언제나 항상 똑같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오케이? 그러므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귀납적 정의로 성질들을 일반화하는데 내가 열심히 그 정의들을 열심히 분석해봤더니 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뭐가 바뀌더라? 부호가 바뀌더라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안의 값이 음수면 부호 바뀌고 양수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야. 친구 됐니?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정의를 해봤더니 서로 부호 다른 상태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러고 있어요 라고 대답해야 돼.
알겠지? 앞으로 쭉 수원 계속 내가 물어볼 거거든. 수열까지도 끝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히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설명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잘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또 그래 이것까지는 알겠어. 내가 음수면은 그래 뭐 부호 바뀌고 뭐 양수면은 그대로 나는 건 나 알겠어. 그래서 이제 상태를 좀 보려고 했더니 그 값이 지금 내가 한 거는 무조건 양수밖에 없었잖아. 그지? 걔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뭐 음수일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뭐 다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을 찾으라고 봤더니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흔한 지금 제곱근의 정의였잖아. 이럴 때는 값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음의 제곱근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걸 봤더니 이거는 뭐 있어? 아 이건 0 말고 없네요. 안 되겠다. 얘는 중딩 때는 없다 배우고 고딩 때는 뭐라 하니? 허수, 그지? 허수라고 배우지. 허수를 했을 때 그럼 얘는 열심히 플러스 2i랑 마이너스 2i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 2i랑 음의 제곱근 2i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두 개라고 써. 맞아 아니야? 이럴 줄 알았다. 누가 그러래? 앞에 내 말을 잘 안 들으셨으면 저 말에 끄덕끄덕 하시겠죠. 어느 누가 자 허수라 하는 의미를 생각을 잘 해봐. 우리가 실수라는 범위 내에서 하에서 수는 항상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어. 그거 우리는 수의 3일률이라고 했고 걔는 0이거나 양이거나 음이라고 했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특정 수와 특정 수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들 사이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뜻인 거야. 다시 실수라는 것에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정의들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실수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즉 그런 애들만 음이거나 양이거나 즉 방향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럼 내가 이런 얘기 해볼까? 얘들아 2i랑 3i 중에는 3i가 커 안 커? 이런 거 한 적 있니? 허수의 크기를 비교한 적 있어? 허수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겠다는 멘트는 그러니까 얘가 실수 범위에 있지 않겠다는 뜻,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는 뜻. 그 말은 양이냐 음이냐가 존재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니들은 여기서 이게 양의 제곱근 2i랑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2i라고 말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니? 크기 비교 못 한다니까?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서로 부호가 다르다 정도의 그냥 간단한 시그널일 뿐이고 그게 뭔가 크기를 비교한다든지 뭔가 양의 제곱근을 의미한다든지 따위의 정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도 딱 보고 아 저건 틀렸지라고 말해줘야 우리가 개념이 잘 잡힌 거거든. 이건 어차피 우리 지금 할 얘기 아니니까 잠깐 냅두고 복소수 때 해야 되는 거니까. 수상 아니지 우리 수상 끈 다 했지 너네. 나랑 수상 들을 애들 없구나. 아 너네 있니? 그때 할 거야 복소수 때. 자 이런 걸 알았어. 좋아 이제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봐야 돼? 제곱근만 있을 것이냐가 아니잖아. 중3 때는 그냥 제곱해서 되는 애만 물어봤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2쯤 되니까 뭐도 물어봐. 더 큰 거듭한 제곱근의 상태도 물어볼 거 아니야. 이것도 물어보는 게 오늘의 주제죠. 지수 파트의 핵심은 뭐냐면 거듭 제곱근을 제대로 정의하고 그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가 최상위권 잡는 방식이야. 내가 어떤 애를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건 내가 열심히 정의를 했어 지금까지. 그럼 얘가 더 큰 차수로 바뀌어도 혹시 문제가 없는가라는 고민을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이런 거를 정의할 때는 물론 이게 지금 너네 눈에 봤을 때는 n차 방정식이므로 n개의 근이 나와야 함은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 2차 방정식은 2개, 3차는 3개 이렇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은 x 5제곱이 5라는 애가 있었으면은 너네는 답을 몇 개를 말해야 되니? 5개를 말해야 돼. 하다못해 이거를 조금 바꿔서 32라고 하자. 하면은 근데 애들이 이제 그럼 그거의 제곱근은 5제곱근 32고 얘가 5에 2가 되고 이거니까 이거에서 답은 2여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지. 맞는 거니 틀린 거니? 이쯤 오면 헷갈리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부족하죠. 자, 몇 차라고 하면은 n차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뭘로 정의할 거냐면은 자연수로 정의할 겁니다. 자연수로 정의하겠다는 것은 자연수의 분류를 딱 2가지로밖에 안 하거든. 짝수거나 홀수거나. 그러니까 나는 저 n이라는 놈이 짝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랑 n이라는 놈이 홀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로 조금 세분화해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바라볼게. 알겠지? 그러면 짝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듭 제곱했을 때 그 놈이 뭔가 A가 된 애가 존재한다면 그 A의 상태는 여전히 또 3가지로 정의할 것이며 그 3가지 상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세분화해서 문제를 풀어본다. 됐지?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n을 4라고 해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짝수인데 2는 너무 재미없으니까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어떤 애를 제곱해서 16이 되는 애가 뭔지 찾아보라고. 혹은 어떤 애를 4제곱해가지고 0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어떤 애를 4번 제곱했더니 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를 찾아보라는 그런 멘트겠죠. 이 정도 하라고 하면 얘들은 못하진 않아요. 우린 인수분해를 알고 있거든. 합차공식도 알고 곱셈공식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생기면은, 잘 이렇게 힘들어하죠. 이렇게 생기면은 저걸 찾으라는 멘트는 걔는 그러면 우린 앞으로 내 제곱근 20이라는 멘트로 쓸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보통 할 때는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다 어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하는가 라는 액션으로 바라보고 시작합시다. 그럼 짝수차 함수가 생기는 그래프의 경우는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홀수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n이 짝수일 때고 이건 n이 홀수일 때죠. 차수가 커지면 이게 오므라드는 정도가 더 이제 더 가파라질 뿐이지 이 개형은 바뀌지 않아요. 개형이 바뀌진 않고. 그럼 내가 그 특징, 이런 원점 대칭과 축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애로 보인다면, 근데 우리의 질문은 쟤랑 20이랑 누구랑 만나냐, 그런 거 따지는 거죠. 20이 여기 있어. 자, 우리 이거 y는 20으로 봅시다. 얘는 y는 4x로 봅시다. x 4제곱으로 봅시다. 그럼 질문은 뭘로 바뀌어? 4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만남이 뭐냐고. 하나씩 해보지 뭐. 20이라는 놈은 정확히 여기, 얘가 지금 축이에요. 축입니다. 그럼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쯤에서 만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때 그 교점을 뭐라고 한다? 제곱근. 제곱근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그럼 여기 근을 이제 얘가 바로 4번 제곱해서 20대는 애예요 라는 뜻인 거고, 얘는 그럼 걔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인 애예요 라고 정의할 거라고. 됐니? 얘가 만약에 0이었어. 이렇게 0이었으면 그냥 그대로 쭉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y는 0 이렇게 생겼다. 그럼 그 근이 어디 있니라고 하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이 근을 뭐라고 한다? 0이라고 하지. 그러면 됐지? 마이너스 5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내려가고 있지.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네요. 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해보자. 그럼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실근 범위에 대해서야. 허근까지 있다면은 얘는 있어요. 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다. 얘가 짝수인 상황에 대해서 얘가 양수라면 제곱근은 몇 개 생긴다? 2개 생기고 걔네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겠구나 정도까지인 거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건 x가 0밖에 없구나 라는 뜻인 거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 범위 내에서 한정이야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어려운 거 없어. 오늘 되게 베이직한 내용이라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 나도 빨리 심화 내용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폭주하면 안 되잖아. 천천히 할게. 홀수였어. 홀수인 상황들은 우리가 보통 어떤 애를 n번 제곱해서 a가 된 애를 찾으라고 하는 거지. 지금 저 방정식의 근이 거듭 제곱 근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기는 여전히 또 상태가 몇 가지겠니? 3가지겠죠. 0보다 크던지 0이던지 0보다 작던지. 됐죠?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뭐 5제곱 x 5제곱이 뭐 있냐, 아무튼 뭐 5 이런 거랑 x 5제곱이 빵이거나 x 5제곱이 뭐 마이너스 4거나 뭐 이런 거 대충 해보자고. 홀수차 함수들은 원점 대칭으로 흘러간다는 거 정도는 우리 눈치 까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알잖아. 원점 지난다는 것도 알잖아. 대충 이 정도라고 해보자. 이런 상태.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가 됩니까? 저 그래프랑 y는 5라는 애가 혹시 만나는 게 있다면 그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정의한다? 5제곱근 5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하자고. 얘가 0이 됐어요. y는 0이 됐어요. 라고 하면은 그 근은 어디 있어? 0에 있지? 얘네들을 0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저기 반대편으로 갔어. 밑으로 내려갔어. 아까 짝수일 때는 없었잖아. 얘는 이제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그럼 그 놈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놓고 5제곱근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자고. 오케이? 우리는 제곱근 할 때 안에가 음수면은 안 된다고 배웠잖아. 이게 5y로 써야 되니까. 얘는 써도 돼요. 안 될 건 아니야. 알겠니? 그럼 얘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눈에는 몇 개밖에 안 보여? 한 개밖에 안 보이지? 왜 한 개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봅시다. 질문이 5제곱근 32 이런 질문을 했다 쳐봅시다. 그럼 저거를 대답하라고 할 때 대답은 어떻게 푸는 거야? 다짜고짜 해가지고 루트 벗기는 게 아니라 어떤 애를 5번 제곱했더니 32가 되는 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라고. 그러면 어떤 애를 5번 제곱했더니
30이라는 애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이렇게 옮겨봤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뭐지? 우리 수상에서 이런 거 있었다. x 빼기 1이랑 x 더하기 1은 x제곱 빼기 x제곱 빼기 1이라는 걸 배웠다? 뭐도 있냐면은 x 빼기 1과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냐? 세제곱 빼기 1이라는 걸 배웠다? 그럼 우리는 x 세제곱 x제곱 3, 2, 1 빵이라고 쓰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니?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문제 없네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x 빼기 2라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봐봐. 3, 2, 1 빵일 때 4차였고 2, 1, 0일 때 3차였고 그럼 얘가 5차면은 몇부터야? 4, 3, 2, 1 빵이지. 4부터 개수들이 이게 제곱으로 막 있을 텐데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냥 4, 3, 2, 1 빵 하면은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현재 x 5제곱 빼기 2의 5제곱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 개수가 얘는 2의 0제곱이어야 되고 얘는 2의 1제곱이어야 되고 얘는 2의 제곱이어야 되고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면 됩니다. 원래 이러면 되는 거야. 이 구조 알아 몰라? 수상할 때 했었지. 다 했으면은 안다 치고 설명 안 할게.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라고 했을 때 걔는 이렇게 놓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4개 찾는 거라고. 됐니? 그럼 실근 몇 개? 실근 1개와 허근 몇 개? 허근 4개를 쓰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여기 허근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 문제에서 안 준다고.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얘만 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2가 돼요 라고 쓰는 거고 그러므로 얘는 뭐다? 2라고 쓰면은 딱 정의에 맞게 잘 푼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또 고민해야 될 거 몇 가지. 만약에 이런 거 되나? 시영씨 이거 됩니까? 왜? 자,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도 생각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어떤 애를 3번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는 애가 있나 봐. 그런 거 찾으라는 거지. 요거는 어떤 애를 세제곱했더니 4가 되는 애를 찾은 다음에 부호를 바꾸세요 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뭐야? 3차 함수 하나 그려보자. 그려보자. x제곱 이렇게 하나 있어. 노랑이를 봤더니 마이너스 4와의 교점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바로 뭐야? 세제곱근 마사라고 정의할 거고요. 얘를 한번 그려봤더니 얘는 어디야? 여기에 정확히 정반대편에 있는 애지. y는 4라는 놈의 근을 찾는 거는 여기가 세제곱근 4라는 맥락이거든. 근데 그걸 뭐 하래? 부호를 바꾸랬지. 우리는 원점 대칭인 거 알고 있으므로 그들이 정확히 반대되는 건 알아 몰라? 알고 있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부호를 바꾼 액션은 사실상 얘랑 뭐하다? 똑같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됐니? 뭔가 성질 하나하나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해주셔야 우리는 고쟁이도 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블랙라벨이든 뭐든 다 똑같이. 알겠니? 자, 성질 얘기 좀 더 합시다. 여기 아직 개념이 좀 덜 잡힐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아는 가장 흔한 8의 세제곱근 이런 멘트랑 세제곱근 8 정도 차이는 우린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고 싶은데 이게 의미는 뭐죠? 어떤 애를 3번 제곱했더니 8이 되는 숫자가 존재한다면 우린 그런 놈들을 세제곱근 8이라고 정의할 것이고 내가 이걸 열심히 인수분해서 풀어봤더니 허근이 몇 개 나와? 허근 2개, 실근 1개 나오지. 실근 이거 2밖에 없지. 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하기로 한다? 2로 하기로 한다. 됐지? 얘는 뭐 물어보는 거야? 그냥 세제곱근 8이라는 질문인 거지. 사실상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8의 세제곱근 중 양의 제곱근은? 라는 질문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말도 많다. 그지? 유형 1번 보시면요. 9페이지에 있는 유형 1번부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라며. 그래 그러면은 어떤 애를 3번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64가 되는 애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럼 열심히 뭐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x세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 은 빵 해가지고 얘를 열심히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은 뭐만 남니? 마이너스 4만 남나 보지 이렇게. 그러므로 얘는 뭐라고 한다? 마사요. 뭐 질문이 뭐야? 실수인 건 몇 개냐고? 1개죠? 그러면은 3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3차식은 원점 대칭이고 걔랑 마이너스 64는 언제나 몇 개에서 만나? 1개에서 만나니까 1개라고 말하는 거고 이렇게. 두 번째는 81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것. 어떤 애를 4번 제곱했더니 뭐가 됐대? 81이 됐대. 찾아도 되는데 여기 질문은 개수만 묻는 거니까 그냥 짝수차 함수랑 어떤 81이랑 만나나 보지. 몇 개에서 만나니? 2개에서 만나죠. 2개요라고 말해서 얘는 2개 이렇게 말하면 뭐 되는 문제.
가장 베이직한 문제. 됐니? 그럼 1-1번으로 가봤더니 야 갑자기 제곱근이 두 개가 있어. 그럼 적어도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질 정도는 판단해 봅시다. 쟤 뭐니? 제곱근 세제곱근 64래. 시형이 맞지? 곱해서 이렇게 6 하는 거 왜 그런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유는?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잖아. 그렇지 않아? 왜? 이유는? 그거 아직 우리 2분의 제곱 안 배웠는데? 우리 지금 정수내에서 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확장이 됐을 때 정의하는 거잖아. 우리 아직 이거 자연수내에서야. 유리수는 쓸 수 없어. 좀 당황스럽지? 성질들을 차근차근 보자. 봐봐. 가장 기본적으로 n제곱근 a의 n제곱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야 이거 생각을 해볼게. n제곱근 a가 뭐니? 어떤 애를 n번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애가 존재한다면 우린 그런 놈을 뭐라고 한다? n제곱근 a라고 정의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의 근이라는 걸 확인했잖아. 근데 질문이 뭐였어? 거기다가 n제곱 했지. 그 말은 여기다가 n제곱 해달라는 말이 지금 여기다 이렇게 n제곱 해달라는 말이지. 근데 지금 봤더니 그 말이 그 말이네. 이 말이 이 말이네. 그럼 얘는 똑같은 거라고 말해도 괜찮겠네? 이해했니? 그럼 난 얘를 그냥 a라고 말해도 괜찮겠니?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제부터는 대충 아무거나 세제곱근 5를 막 3번 제곱했어요. 5 이렇게 써도 나쁠 건 아니라고. 이해했니? 물론 안에 이 부호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문제 풀다 좀 살펴봐야겠지. 하나 더. n제곱근 a의 m제곱은 뭘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 쳐봐. 고민을 해야지. 이게 뭐라고? 어떤 애를 n번 제곱했더니 a가 된다면 우린 그런 놈을 근 a라 칭해보자. 이런 뜻인 거고. 내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대충 모른다 쳐볼게. 이렇게. 이 정도로 해볼게. 나는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좀 전에 이건 알고 있어. n에 n제곱하면 벗겨진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 내가 여기다가 n제곱해서 벗겨진다는 사실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n제곱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안 될 거 없지? 우리 이미 초딩 때 배웠어.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똑같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n 곱하기 n으로 하나 n 곱하기 m으로 하나 바뀌는 거 있나? 없어요. 그럼 내가 자리 좀 바꿀까요? 이렇게 안 하고 n 곱하기 m으로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냥 a네. 그냥 이렇게. 됐나요? 그럼 질문 우리는 a의 m제곱이 k의 n제곱이라는 뜻인 거네. 다시 k의 n제곱이 a의 m제곱이라는 뜻인 거네. 내가 찾고 싶은 거는 k 값이지. 이거의 m제곱이 뭡니까? 라는 질문인 거니까. 그럼 k를 n번 제곱해서 a의 m제곱이 됐다면 k는 뭐라 말해야 되니?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n제곱근 a의 m제곱은 a m제곱의 n제곱근과 동일하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냥 성질이야. 우리 그냥 성질 배우는 거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 4제곱근 5의 세제곱 뭐 이걸 하나 5의 세제곱근에 대한 4제곱근을 하나 뭐 다른 게 있냐는 거야. 똑같다고. 오케이? 또 해볼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라는 놈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 그럼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야? 정의부터 보는 거야. 정의. 어떤 애를 n번 제곱했을 때 a가 된다면 그 어떤 애를 뭐라 한다? n제곱근 a라고 한다. and 얘는 뭐 다른 숫자니까 그냥 y라고 해볼게. 어떤 애를 n번 제곱했을 때 b가 된다면 그 어떤 애를 뭐라고 한다? n제곱근 b라고 한다. 오케이? 그럼 질문이 지금 뭐야? 얘 곱하기 얘니까 얘 곱하기 얘잖아요. 그럼 x 곱하기 y를 묻는 거니까 우리 질문은 이거는 xy가 뭐니?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열심히 내가 찾아보니까 이건 알아. xy의 n제곱은 뭐구나. ab란 사실은 알아요. 그럼 xy는 뭐니? n제곱근 a, b요 라고 안다고. 그럼 얘는 n제곱근 ab에 대한 n제곱근이라고 말해도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세제곱근 5 곱하기 세제곱근 뭐 2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냥 싹 묶어서 세제곱근 10이라고 써도 이상할 건 아니다. 알겠니?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 또 너희들이 낚이는 포인트가 또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기본적인 거 하자. 맞아,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왜? 이거 뭐야? 루트 3i고 얘는 루트 2i잖아. 얘는 뭐가 돼? 루트 6 i제곱이라서 마이너스 루트 6이잖아. 이렇게. 틀리네. 안 됐네. 이거 틀린 거야? 무조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1때만 되는 성질입니다. 혹여 이 안의 식이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어도 막 2차식으로 돼 있든 뭐든지 간에 이 안의 값이 0보다 크지 않다면 이 식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그때는 그냥 제곱근의 정의로 따로 해서 따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합치는 거 아닙니다. 알겠니? 그럼 내가 만약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이랑 세제곱근 2 하면은 이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 안의 값이 음수잖아. 되니? 돼? 돼요. 어이없지? 설명해줄게. 이건 예외야. 왠지 설명해줄게. 얘들아, 성질을 잘 알아야 최상위권 갈 때 안 낚여요. 안 낚이고 끄는 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홀수네요. 홀수의 특징이 뭐였지 아까? n제곱근 a라는 놈이랑 그 반대편에 있던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놈은 뭐래? n제곱근 마이너스 a라는 놈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 홀수에 한해서 이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도 된다라는 시그널 아니겠니? 이해했어? 그럼 얘가 뭐든 상관없어. 이게 둘 다 음수도 상관없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해볼게. 그럼 얘 어떻게 돼? 밖으로 빠지지. 얘 어떻게 돼? 또 밖으로 빠지지.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양수되지. 그럼 안에가 다시 양수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돼. 오케이? 얘는 예외입니다. 얘가 홀수라면 다시 오케이? 홀수라면 저 성질이 이 조건이 통하지 않는다. 이해했니? 얘가 마마든 마풀이든 풀마든 풀풀이든 홀수면은 무조건 되는 건데 만약에 제가 홀수가 아닌 짝수라면은 이때만 됩니다 라고 결론 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프의 특징으로 우린 이걸 다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나 이제 얘기해 줬으니까 앞으로 내가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해 줘야 돼. 그치? 친구야? 안 할 거야? 할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난이도 풀 때 낚이는 포인트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4제곱근 마이너스 16 뭐야? 뭐야 없지. 이런 게 어딨어. 뭔 뜻이야? 어떤 애를 4번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6 된 애가 뭔지 묻는 거잖아. 그런 애가 교점이 있어? 없잖아.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쓰시면 안 된다. 알겠지? 홀수면 상관이 없어요. 홀수면 상관이 없는데 짝수들이면 저런 거는 너네가 풀다가 저런 게 나왔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아휴, 다시 돌아와서 아까 내가 시영이한테 물어봤던 최종 질문 요거 저건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럼 이것도 뭔지 모르니까 일단 모른다 쳐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일단 얘부터 해야지. 얘부터 이게 뭔 뜻이야? 요게 뭔 뜻인가 봤더니 어떤 애를 n번 제곱해서 a가 된다면 그런 애가 존재한다면 난 그런 애를 n제곱근 a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라고 한 거잖아. 그래 놓고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 m제곱근 뭐식이야? x로 할까? 이렇게 해보자. 지금 저 식은 너네 눈에는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저것도 뭐라고 해야 돼? m제곱근 k야? 그러면은 k를 m번 제곱했더니 뭐가 된다면? x가 된다면 저 k는 m제곱근 x요 라는 질문인 거잖아. 어렵니? 이해했니? 따라오고 있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생각을 합시다 이제. 나의 질문은 k를 찾는 거야. k를 알아야 돼. 근데 k 안에 x는 얘야. 이거 어떻게 연결하지? 연결 못하나? 나는 알고 있는 게 m제곱하면 여기 된다는 거 아니까 얘도 조금 m제곱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잖아. 할만하잖아.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n제곱근 a에 m제곱이 뭐래? n제곱이 a라는 거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게 적당히 이렇게 곱해서 한다 해도 안 될 건 없네요. 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도 이게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다 할까? 아니다, 그대로 하자. 이 정도만 생각해봐도 내가 여기다가 이게 그럼 얘는 어떤 mn제곱에 대한 제곱근이네라고 말해도 이상할 거 있니? 없지 않니? 이게 a잖아. k의 mn제곱이 a야. 오케이? k는 마치 뭐랑 똑같다? mn제곱근 a라고 말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라고 써서 바꿔서 풀어도 문제는 없다. 모든 성질은 기본 보이제들아, 잊지 말자. 이때만이야.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분명히 저거 음수일 때 형태로 막 나올 때가 있어. 낚이지 말라는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유형 1-1번을 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은 그냥 그들끼리의 거듭제곱의 곱의 제곱근으로 생각해도 문제없다. 그러니까 우린 저런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도 제곱근 세제곱근 64를 풀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할 게 아니라 정석대로면 이거 다 한 번 방정식, 2번 방정식 풀어줘야 되잖아. 힘들잖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곱근이 2가 숨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그냥 6제곱근 64라고 해서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니? and 또 봤더니 세제곱근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512라는 애가 또 이렇게 있었나 봐. 이렇게. 그럼 얘도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512는 뭐의 제곱이지? 뭐 있냐? 512가 2의 9제곱인가? 2의 9제곱인데 마이너스 2의 9제곱인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세제곱으로 바꾸자. 이게 낫겠다. 그러면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구나. 자 이거지. 어휴 복잡하다. 됐니?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벗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 했던 게 뭐랑 똑같아? 너네 이거 할 때 되게 이거 이렇게 지운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풀긴 하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러면은 이제 찍찍 해가지고 그냥 에이 이렇게 해서 푸는 애들이 많긴 한데 이게 나중에 좀 오개념이 잡힐 수 있어서 좀 안 하는 걸 그나마 추천은 해. 이렇게 푼다고 뭐라 하진 않을 텐데 혹시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찍찍 그으려고 하지 말고 제곱근의 정의로 풀려는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알겠지? 계속하자. 얘는 결국 뭐만 남아?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만 남겠네요. 뭐라 돼 있냐? 이제 값을 구하래. 자, 얘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질문이 뭐야? 마이너스 8 어떤 애를 3번 제곱해서 마팔되는 애가 누군지 묻는 거잖아. 뭐야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해야 돼? 마이너스 2라고 말해야겠지. 그치? 얘는 뭐라고 말해야 돼? 2라고 말해야겠지. 이렇게. 답은 뭐다? 더하면 0이다라고 풀어주는 그런 문제인데 좀 정의와 성질까지 설명하느라 좀 길어진 것 뿐입니다. 알겠지? 애들이 이게 정의를 잘 얘기 안 하더라고. 잘 못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번 같은 거를 할 때도 지금 아까 내가 해줬던 게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라는 놈이 이게 성립했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은 곱하기가 된다면은 그거 역원인 나누기도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걔네들 가지고 n분의 b 이거 n제곱분의 b랑 n제곱분의 a라고 했을 때도 얘를 합쳐서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같이 설명해 준 거야. 좀 전에 곱하기나 나누기나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쪼개진 거는 합칠 수가 있고 합친 거는 쪼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도 되는 거고 자유자재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1-2번 같은 거 풀 때도 네 제곱근을 진짜 보지 말고 따로따로 써줘서 문제를 풀어주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곱근 저거랑 또 뭐라 돼 있냐? 네 제곱근 16 곱하기 뭐라 돼 있니? x로 돼 있냐? 루트 x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뭐야? x야? 이렇게 보시고 됐지?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쪼개서 봐도 괜찮다 정도. 제곱근 9에 뭐라 돼 있냐? 4제곱근 x. 그 다음에 뭐래? 제곱근 6제곱근 x.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렇게 쪼갠 다음에 각각 해결해 주는 게 좋다고. 알겠니? 이거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한번 풀어봅시다. 답 한번 내봐. 이걸 미리 좀 써놨는데 쭉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써서 식을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뭐 한 거냐면 여기만 보면은 4제곱근 a 곱하기 b는 4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 b입니다 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 따로 이렇게 따로 써준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숫자는 서로 내가 왜 8이라고 썼을까? 그쵸? 같은 숫자들은 우린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지. 얘랑 얘도 약분할 수 있네요. 남은 건 뭐니? 2죠. 2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네. 답은 2번이겠다. 이해했니? 이게 나중 가면 이게 실수 범위로 적용되면 이게 유리수로 바뀌어가지고 풀기 쉬워지긴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안 배웠다 가정하고 푸는 거기 때문에 정의대로 가셔야 됩니다. 대충 이런 거 하라는 거야. 지금 뭐 1-3번 같은 것도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같은 거 있을 때도 이런 거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만 보여주고 갑시다. 이런 거 있을 때도 제가 지금 진짜 저거를 일일이 다 하라는 것보다는 제곱근 A와 거듭제곱근 이렇게 봐달라는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겠죠? 지금 우리 요거 했던 것처럼 찢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4제곱근 A 이렇게 써달라는 걸로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3개가 있다 한더라도 뭐 바뀌는 건 없겠지. 그럼 얘는 3개가 됐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보면은 얘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제곱근에 제곱근 A 곱하기 제곱근 A. 복잡해. 이렇게 생긴 거고. 맞겠냐? 맞죠? 그럼 내가 여기만 해가지고 4제곱근 A 곱하기 제곱근 A인데 여기는 그대로 있고 또 찢을 수 있잖아. 4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의 제곱근 A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제곱근 A랑 4제곱근 A랑 8제곱근 A구나 로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아직 우리 실수 안 배웠어. 분수로 바꾸지 마세요.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냥 그 제곱근의 정의대로 문제가 되는지 묻는 거라서 집합의 원소 개수 A제곱근 B라고 했는데 뭐야?
a가 3이거나 4거나 5래잖아. 그럼 세제곱근 뭐야? 마3이거나 세제곱근 마1이거나 세제곱근 빵이거나 세제곱근 1을 묻는 거. 얘가 4였다라고 치면 4제곱근 마3 묻거나 4제곱근 마1 묻거나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4제곱근 0이거나 4제곱근 1이거나 이러고 묻는 거고. 그러니까 오면은 5제곱근 마3이거나 뭐냐? b가? 5제곱근 마1이거나 이런 거 묻는 거니까.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런 거 묻는 거니까. 이게 뭐 하래? 실수래. 이거 몇 개야? 한 개 있고 얘도 얘 있어? 있지. 얘 되고 얘 되고 얘 안 되지. 얘도 안 돼. 얘는 되고 다 되지 나머지들은. 되는 것들만 있었으니까 얘 가지고 이제 집합의 원소를 찾아서 해달라는 거니까 찾는 거 어려운 건 아니죠. 됐니? 책에 있지만 설명하지 않은 성질들은 너무 똑같은 정의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무 똑같은 정의라서 안 했을 뿐인데 정말 공부 좀 해서 수원 잘 잡고 싶다면 이런 것도 너네 손으로 직접 증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내가 지금 달려줬잖아? 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질을 내가 일부러 설명 안 했는데 다 같은 거라서 안 한 거야. 알겠니? 이해했어?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계속 거듭 제곱근이에요. 걔는 대수적으로 방정식의 근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케이? 지수로 하겠다는 것은 방정식을 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딴 게 아니야. 그럼 이게 사실 방정식의 근으로 찾기는 이게 자연수면은 사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원래 인간들은 항상 욕심을 부려. 자연수만 있기엔 좀 아깝지 않냐? 저 n의 값이 내가 유리수나 무리수나 실수면 어떨지도 궁금하지 않냐? 안 궁금하냐? 궁금하다 해 그냥. 궁금했지? 그지? 궁금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과연 자연수가 아니라면 그때도 과연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 싶어야 해? 보고 싶을 거야. 자, 제가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었다 쳐볼게. 우리는 그동안 계속 x의 2차, x의 3차 뭐 이런 거듭 제곱근만 배웠단 말이야. 계속 우리가 했던 게. 뭐 그게 뭐 5인 경우, 뭐 이게 마이너스 2인 경우, 뭐 이게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런 거 찾는 게 우리 일반적인 지금 거듭 제곱근의 정의였는데 이제는 좀 그거 말고 양수 말고 또 뭐도 있어. 0도 있고 음수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반대편은 저 음수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얘기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양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0이고요. 이쪽은 음의 영역입니다. 나는 지금 계속 자연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나머지 정수까지 확장을 시켜볼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갈 때는 x를 곱합니다. x를 곱해가지고 차수를 늘린다고. 그러면 이거의 역연산인 내려갈 때는 뭐하니? 나누지. 그치? 나누기 x를 해. 우린 나누기 있는 초딩 때 말고 안 쓰잖아. 이제 뭐라 써? 곱하기 x분의 1을 쓰죠. 아, 차수를 내릴 때는 뭘 하는구나? x분의 1을 쓰는 거 정도까지 내가 인지하잖아. 그럼 우리는 귀납적 정의를 따라서 제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을 때도 과연 통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문제없이 통한다는 거를 이미 수학자 할아버지들이 다 얘기를 했어. 됩니다. 되냐 안 되냐 논의하는 거는 대학교 과정이니까 그런 거 안 할 거고요. 그러면 더 내려가도 되는 사실들은 계속 뭐 하면 돼? 얘를 나누면 되겠네. x에서 x분의 1로 나누면 걔는 뭐가 되니? 1이지 그냥? 1이네. 1 이렇게 되겠네. 더 나누면 x분의 1 되지? 더 나누면 x 제곱분의 1 되지? 이해했어? 더 나누면 x 세제곱분의 1 되고 4제곱분의 1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어. 자, 이제 우리가 정수까지 확장이 된다면은 지수가 정수라면 내가 아는 정보 하나가 더 튀어나온다. 0제곱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1제곱은 x분의 1이라고 쓰고요. 1이라고 쓰자. x-2제곱은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x-3제곱은 x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x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면 걔는 x n제곱분의 1이구나 라고 써도 되니 안 되니? 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만 새로 정의가 되면은 이제 얘가 지수가 확정이 됐어. 더 이상 자연수에 대해서만 하지도 않고 정수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됐니? 그럼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처리를 할 때는요 뭐부터 할까? 아니다 몰라서 이름도 얘기 안 해줬네. 얘를 밑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여기를 지수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 점점 정수로 확정이 되면 밑에서 문제가 생겨요. 기존까지는 밑이 뭐든 상관없었어. 즉 모든 실수의 밑이 모든 실수고
지수가 자연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하면 됐습니다. 뭐든 상관없었어. 루트 2의 세제곱? 안 될 게 뭐야? 그치? 마이너스 3분의 5의 2제곱? 뭐 안 될 게 뭐 있어? 무조건 됩니다. 자연수면은. 근데 저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0의 4제곱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이 했단 말이야. 인식상 괜찮잖아. 0을 4번 곱하면 0이요. 괜찮잖아. 그치? 근데 여기부터는 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게 생겨버리면은 이상해져. 이게 뭔 뜻이야? 정의대로 가면 0분의 1인데 분모가 0인 경우가 있나? 없어. 그지? 이런 건 우리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정수까지 너희들이 표현하고 싶다면은 이 밑이 0은 빼야 돼. 적어도. 이렇게. 됐나요?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 자연수의 범위가 점점 커질수록 지수의 범위는 작아집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수가 되면 뭐도 되겠니?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있을 거고, 지수가 무리수일 때도 있을 거고, 지수가 실수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마다 매번 이 밑이 항상 모든 실수를 갖고 있냐면 그건 아닙니다. 오케이? 계속 해볼게. 일단 0은 정의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유리수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 만약에 제가 유리수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유리수가 된다는 소리는 분수가 된다는 소리거든? 5의 3분의 2제곱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저게 정의하기가 애매하잖아. 뭔가를 내가 아까 알려줬던 거는 분명히 xn제곱이 이거면은 x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는 건데 지금 내가 얘를 유리수로 확장시켜버리면은 5를 3분의 2번 제곱해서 k가 되는 수라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 안 그래?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m제곱근 a의 n제곱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하자. n제곱근 a에 우리 아까 이거 된다 하지 않았니? 된다 했어요. 고민을 해봤어. 그럼 내가 여기서 m제곱근 a를 하겠다는 액션을 생각해보면은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를 n번 제곱했더니 a가 되는 애가 있었나 봐. 있나 보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놓고 질문이 그런 애가 존재한다면 나는 걔를 m제곱근 a라고 할 건데요. 여기다 갑자기 내가 질문이 n제곱을 했어. 그럼 여기다가 n제곱으로 표현하려면은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겠니? n분의 n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얘가 x의 n제곱으로 표시가 되잖아. 여기도 뭐 하면 되니? n분의 n제곱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됐냐? 오, 그러면은 얘도 x n제곱이고 얘도 x n제곱이니까 얘랑 얘는 같다 해도 되냐? 됩니다. 그러니까 m제곱근 a의 n제곱이나 뭐 a거든 뭐든 상관없이 걔네들은 어떻게 정의한다? a의 n분의 n으로 정의한다는 가능한 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순간 제곱근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은 제곱근이 되는 애를 유리수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걸 하라고 할 때도 5의 3분의 2제곱이라는 애는 사실상 세제곱근 5의 제곱이라는 애랑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해했니? 유리수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얘네들로 바꿔도 지장이 없어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8제곱근 5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것보단 5의 8분의 3제곱으로 쓰는 게 더 풀기 편해. 알겠니? 그럼 이거 하려면은 이거 진짜 제곱근 어떤 애를 8번 제곱해서 5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 찾으세요라는 막 이런 거니까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어떤 애의 거듭 제곱근만 계산하는 거니까 조금 풀기 편하지 않을까?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은 이런 성질들이 가능해지고요. 단 문제가 있어. 밑이 0보다 클 때만 돼요. 음수일 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증명하기에는 그냥 모순이 생겨서 안 된다 정도만 해봅시다. 알겠지? 그게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 계산하기 힘들어져. 유리수가 되는 순간 항상 밑은 언제나 양수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 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아까 a의 m제곱의 제곱은 a의 m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은 여기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지. 그럼 뭐가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우고 여기 세제곱이니까 답은 뭐라고 말해야 돼? 마이너스 125라고 말해야겠지. 라고 하면 틀리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 뭐라 했니? 유리수 지수에서는 밑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유리수 지수에서는 밑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오케이? 이런 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0보다 클 때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밑이 음수가 되는 순간 저거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야.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걸로 낚이지 말라고.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너무 많이 봤어. 항상 있었어.
언제나 유리수부터는 밑이 뭐가 된다? 0보다 클 때만 정의한다. 그게 안 된다면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제곱근의 정의로 문제를 풀어서 해결한다. 오케이? 무리수도 너네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수까지도 결론적으로는 된다인데 여기가 대학교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만 알려져 있다라고 배울 거야. 알겠지? 이제 실수까지 범위를 확장해도 지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겠지?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막 5의 루트 2제곱 이런 거 쓴다고 해도 이상할 게 아니라고 증명을 하고 싶지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따로 찾아오면 해줄게요. 근데 안 찾아올 거지? 궁금하니? 안 궁금하냐? 야 너네 여기 공대 갈 사람 없냐 근데? 나 공대 갈 거다. 뭐냐? 다 의대 가고 막 이런 거 준비하는 거야? 문과니? 여기 문과 누구야? 오케이 문과고. 너네 이과야? 시영이 이과야? 너도 이과야? 무슨 과 갈 거야? 생명? 너는? 안 정했어. 친구는? 너 어디 가고 싶어? 무슨 과? 어문? 너는? 경영? 오케이. 너희도 안 정했지? 그런 거 있어? 없지? 그래. 오 그렇구나. 공대 갈 친구들이 별로 없구나. 몰라도 돼. 계속 갑시다. 나중에 공대를 가고 그러니까 이공계열에서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은 저런 거를 다 하나씩 증명을 해주셔야 연봉이 올라요. 돈을 많이 벌거든. 진짜야. 뭐지? 왜 안 믿지? 나도 공대생이라 그래. 선생님도 공대랑 이공계열인데 선생님도 생명 쪽이랑 이제 의료 계열이랑 공학 계열을 같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공대로 했지만 처음에는 의료 계열이었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아냐 모르냐가 나중에 취업에 엄청난 영향이 가더라고. 알고 있니? 모르지? 대기업 면접 보면은 너네 면접관 앞에서 수학 문제 푸는 거 알고 있니? 모르지? 모르지. 그치. 제자들이 지금도 이제 아직도 연락을 항상 하거든. 그래서 다 막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이렇게 취직하는 애들도 많고 해. 근데 진짜 얼마 전에 학생 중에 하나가 나한테 지금 이제 29인가 됐을 거야. 이직한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 카카오 그룹에 들어간다고 개발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데 나한테 카톡이 온 거야. 선생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면접 문제가 뭐냐면은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있고 트럭이 한 10,000대 정도 있다. 엄청 많겠지? 트럭이 일렬로 가. 1등 트럭이 있고 꼴등 트럭이 있었어. 그러면은 분명히 이 맨 앞에 있는 트럭은 얘보다는 기름을 많이 먹을 거야. 얘가 바람을 다 맞아주잖아. 우리 막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앞에 있으면 공기정이 줄어들잖아. 그러면은 얘 연료 소모량과 얘 연료 소모량은 다르겠지. 그럼 얘가 더 빨리 닳고 천천히 닳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언젠가는 이게 먼저 떨어질 거고 얘는 뒤로 밀리겠지. 얘는 계속 갈 거고. 그러면은 면접 문제는 이거였어. 이 트럭이 과연 언제쯤 연료 소모가 떨어져가지고 뒤로 빠질 것인가. 그 시간을 구해보세요. 나는 면접 질문이 1번 질문이었어. 면접관 앞에서 푸는 거야. 제 생각은 이래요. 해. 통과하면 대기업 가는 거고. 그냥 3문제가 물어봤대. 대답할 수 있니? 미분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선형 방정식, 요것들을 벡터 값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질점의 벡터 값으로 선정한 다음에 얘의 선형 방정식을 세우고 그거를 2차 방정식 이내로 근사시킨 다음에 미분하셔가지고 얘의 연료 소모량 값이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찾아주면은 대충 얘가 빠지는 정도를 추측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때 역전을 할 거고 그 역전하는 순간의 지점은 그때의 기울기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음. 됐니? 너네 대학 가서 수학 안 할 거라 생각하지 마. 미안한데 그럴 일은 없어. 알겠지? 토목공학과라는 친구네 학교가 있어서 토목공학이 뭔지는 알고 있니? 건물 만드는 거. 나 얘네 시험 문제 보고 되게 충격 먹었다. 빗보 용지 하나 주거든. 엄청 큰 거. 나 그 시험 문제 되게 나 지금도 기억나. 딱 한 문제야. 딱 한 문제. 태극기가 있어. 태극기가 이렇게 있고 그림이 있어. 그 앞에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 질문이 태극기가 펄럭이는 힘을 구하세요. 구할 수 있냐? 이러고 종이를 이따만한 거 줘. 시간은 4시간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종이를 더 달라 해야 돼. 이거 달맞이 한 장 더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앞뒤로 꽉꽉 채워서 풀어야 돼. 공대 가면 그런 거 해. 다 이런 데 써. 그런 것도. 재밌겠지? 별로구나. 재미없겠냐? 그래 알았다. 인문계열 가실 거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평생 볼 일 없어. 너 자식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수학 문제 풀 때 볼 거야. 그때 말고 볼 일 없어. 어문계열도 더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 근데 교육은 해야 돼. 교육은 수학 들어간다. 참고해라. 힘내시고요. 유형 2번 갑시다. 뭐래? 3의 2분의 1 제곱. 자, 저런 것들 갑자기 뜬금없이 줘놓고 질문이 3x 제곱이 뭔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가 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쟤네들이 어떻게 결합법칙, 분배법칙 같은 것들이 교환법칙 같은 게 성립하는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분명히 내가 유리수지수의 정의를 했으니까 얘는 제곱근 3이라고 써도 되고 알겠어.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쓸까? 3의 마이너스 유리수의 제곱꼴이면은 우리 아까 했듯이 그당 모든 성질들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3의 2분의 1제곱 분의 1이라고 써주는 게 가능하겠네. 난 얘는 또다시 유리수 지수 정의를 썼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제곱근 3이라고 써도 문제는 없겠다. 됐니? 그러면 난 얘네 가지고 제곱하라고 했을 때는 이거 제곱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할 수 있잖아. 이거 하시면 돼요. 또 해. 그래, 열심히. 제곱이니까. 두 개 이렇게 생겼으니까. 계산을 합시다. 뭐가 돼?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뭐야? 3분의 1이냐? 이렇게 생겼나 보지. 됐죠? 제곱했고요. 옆에다 뭘 곱한다? 여기다가 3을 곱한다. 이런 질문이네요. 이거는 9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되는 문제긴 한데 뭐 이거 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질들을 또 조금 알아야겠지? 낚이지 않으려면. 하나씩 합시다.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애들이 이런 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 뭐시기를 했어.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A에 n분의 5로 쓰기로 했단 말이야. 했다 쳐. 그렇죠. 근데 이게 얘들이 하다못해 예를 들어 자, 이 말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면은 얘는 세 제곱근 A의 제곱이므로 어떤 애를 세 번 제곱했을 때 A제곱이 되는 애를 묻는 거라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혹시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가 없을 리는 없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A제곱근일까? 3의 A-E제곱근일까? 그러니까 이게 이걸까요? 뭐래? 이걸까요? 라는 질문이야. 시영이 알고 있니? 선행 했다 했나? 이렇게 자세히 안 했어? 문제만 풀었어? 헷갈리죠? 분명히 이 마이너스가 누구 건지 나와 있지 않잖아. 이제 그냥 내가 정해줄게. 언제나 분모를 양수로 합니다. 이걸 하지 않아요. 알겠지? 무조건 분모가 양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다 어디로 보낸다? 분자로 보내세요. 분자로. 헷갈리지 맙시다.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었어. 근데 2분의 제곱이 있었어. 이게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 마삼이야? 아니라고. 왜? 유리수 지수의 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니까.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하는 거지. 얘를 뭘로 만들어? 9로 만들어서 양수로 만든 후에 유리수 지수 제곱이니까 답을 뭐라고 쓴다? 풀3으로 쓴다. 오케이? 헷갈릴 것 같으면 다 적어 놓으세요. 너네 이거 나중에 또 몰라요 하지 말고. 가장 빈출되는 함정들 말하고 있는 중이야. 시험 문제에서. 5개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루트 마이너스 2는 이거 어떻게 정의하니? 아까 우리 이거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개소리죠. 이런 거 있어. 유리수 지수에 미친 양수로 정의한다. 이딴 건 하지 않는다. 괜히 맘대로 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괜히 해놓고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는 애들 진짜 많아. 맘대로 풀어놓고 그러지 맙시다. 물어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냥 ER이라고 루트 ER이라고 쓰시면 돼요. 혹시나 물어볼까 봐. 저런 거는 유리수로 표현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았으면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 아이 그래 좋아 알겠어. 그럼 나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결합법칙, 분배법칙 같은 게 통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자체로서 뭐 해도 돼? 바로 제곱해도 상관은 없음. 3의 2분의 1의 제곱과 2제곱 더하기 2배의 3의 2분의 1제곱과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으로 정의해도 문제는 없다. 좀점처럼 바꿔서 안 해도 아무 상관없이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바로 써도 되지 이제. 밑이 다 양수니까 맘대로 계산해도 문제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럼 맘대로 합시다. 더하기 얘랑 하면은 지수끼리 곱하기고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면 0제곱이잖아. 0제곱은 그냥 1이니까 안 쓰고 뭐만 남아? 2만 남지 그러면. 이쪽은 뭐만 남아? 3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지. 그럼 뭐만 남았어? 3분의 1만 남았어. 이렇게 써도 문제 없음.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지수 실수 범위까지 지수가 확정이 됐다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4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은 인수분해 되지. 인수분해 끝났냐 하면 끝나지 않았다고.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돼요. 루트 x의 제곱과 루트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니? 없니? 볼 수 있지. 그럼 얘는 뭘로 바뀌니?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x 플러스 루트 2 and x 플러스 2라고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이거 될까 안 될까? 되죠. 내 제곱근 x의 제곱으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면 얘도 내 제곱근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을까? 됐냐?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죠? 4제곱근 x 빼기 4제곱근 2 4제곱근 x 더하기 4제곱근 2 아유 길다. 아무튼 되지? 되는 거야. 이거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는 거야. 알겠지? 유형 중에 하나 꼭 있습니다. 자, 유형 2-1번, 2-2번들은 좀 이따 풀게 시킬 거고요. 나랑 유형 3번 할 겁니다. 유형 3번 봤더니 자, 지금 봤을 때 3의 x제곱은 30이고 그 다음에 4의 y제곱은 30이고요. 4의 y제곱은 30이고요. 5의 z제곱은 30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어디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3항에 대한 식을 풀어본 적은 없어요. 항상 뭐만 했어? 2항에 대한 문제만 풀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런 3항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특정 상수를 정의해가지고 얘는 A는 K도 되는데 B도 K가 되면서 C도 K가 돼요 라고 풀어주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 액션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두고 푸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 상황에서 지금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분의 2, y분의 1, z분의 2, 즉 역수를 묻고 있어. 이제 나는 얘가 실수 범위 내에서는 밑이 0보다 크기만 한다면은 자유자재로 우리가 하던 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야. 실수 범위 내에서는 실수처럼 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3x제곱을 여기다가 x분의 1의 양변에 제곱해보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뭐가 돼? 3은 30에 x분의 1이요. 밑이 0보다 크니까 상관없지. and 여기도 내가 뭐 해볼 수 있어? y분의 1의 양변에 곱해서 적절히 변형해도 문제는 없잖아. 얘는 뭐 할 수 있어? z분의 1을 여기다 해가지고 적절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난 얘를 4는 30의 y분의 1, 5는 30의 z분의 1로 두는 게 현명하겠죠. 왜 그래야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계산이나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너 키 커? 너 키 크니? 그거는 너 기준이잖아. 그지? 크다 작다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있어야 나 쟤보다 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나는 쟤보단 작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 너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누구에 따라 달라?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럼 모든 것은 기준을 갖고 비교를 해야 돼. 내가 4의 5제곱과 5의 5제곱이 있었을 때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리는 얘가 지금 동일하게 곱했기 때문에 큰 거를 거듭제곱한 게 클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혹은 5를 3번 곱한 것과 5를 4번 곱한 것 중에 뭐가 더 크냐라고 하면은 똑같은 걸 많이 곱한 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거면 반드시 지수가 맞던지 밑이 맞던지,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맞춰야 비교라는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나 얘네 갖고 비교하면 힘든데 모두를 통일시켜서 풀어버리면 하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항상 기준이 어딨지? 누구를 기준으로 찾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질문이 x분의 2는 여기다 이건 제곱한 거지 뭐. 이거 제곱한 거고. 뭐야? y가 몇이냐? z분의 2구나. 제곱하지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됐니? 그럼 나는 이제 지수끼리에 뭘 할 수 있어? 그들끼리에 곱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뭐가 되니까 이렇게 지수끼리의 더하기가 되니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2가 되니까 이렇게. and 왼쪽은 뭐가 되니? 4 곱하기 4는 그냥 2의 제곱이라 하지 뭐. 2의 분필이 비싼 분필이라 깨지면 좀 마음이 아파. 색깔 분필 있잖아. 이거 한 통에 4만 원이야. 엄청 비싸. 하얀색은 그나마 괜찮은데 색깔 분필 깨지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 너무 비싸 이거 진짜 분필. 저런 분필은 하나에 800원인데 어쨌든 봅시다. 얘는 뭐야? 몇이냐? 30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30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똑같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정도 비교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음. 그 다음에 유형 4번 봤더니 뭐라 했냐면은 세수를 비교해 달래요. 뭐라 됐냐면 하나는 루트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이거, 그 다음에 세제곱근 2 곱하기 제곱근 3 이렇게, 그 다음에 제곱근 2랑 뭐라고 됐냐? 세제곱근 2 이렇게 돼 있네. 힘들잖아. 싹 다 우리는 크기 비교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밑을 맞추든 지수를 맞추든 그건 너네 맘이고 아무거나 하세요.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바꾸는 것부터 해보자. 자, 차분하게. 이거 지금 제곱근 2 곱하기 6제곱근 3으로 보는 게 좀 이쁠 것 같고요. 얘는 지금 2의 2분의 1제곱과 3의 6분의 1제곱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는 지금 봤더니 그러면은
세제곱근 2와 6제곱근 3이므로 얘는 2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제곱근 2 곱하기 6제곱근 2라고 써 있으므로 얘는 2의 2분의 1제곱과 2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밑을 맞추는 게 편할지 지수가 맞추는 게 편할지 조금 센스껏 알아야 돼요. 뭐가 편하니? 지수가 편해요. 이거 각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적당히 n제곱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뭔가를 제곱해서 해야 되는데 보기 쉽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해. 어차피 지금 최소 공배수를 보아하니 최소 공배수는 6이지. 6으로 맞춰. 얘를 뭐라 할까? 6분의 3이라고 하자. 얘를 6분의 2라고 하고 얘를 6분의 3이라고 하자. 인정?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얘를 2의 세제곱의 6분의 1과 3의 6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분배법칙, 결합법칙 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지. 어차피 6분의 1제곱 2의 6분의 2제곱이라고 쓴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문제 없는 거니까. 오케이? 내가 2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이라 써도 문제는 없는 거고. 됐지? 그냥 분배법칙도 되는 겁니다. 다 미리 아까 얘기를 안 했어도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하나씩 줄 수 있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의 6분의 1제곱인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 그럼 뭐가 된 거야? 얘가 다 똑같아졌으니까 누가 크면 큰 거니? 밑이 크면 큰 거지. 그럼 밑이 크면 큰 거야. 얘 몇이야? 8, 3, 24. 얘는 4, 3, 12. 얘는 8, 2, 16. 1등, 2등, 3등이라고 쓰면 되는 문제. 유형 5번. 자, 이렇게 다 배우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각 문제집마다 뭐 센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실생활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런 거 나올 때는 푸는 방식이 뭐냐면요. 멘트가 뭐가 많아. 근데 사실 그걸 다 읽을 필요 없고 알파벳 기호만 보세요. 자, K가 뭐냐라고 했을 때 K가 T년 후 질량이래. 그럼 이렇게 써놔 이렇게. 얘는 T년 후 질량 이 정도만 쓰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돼 있냐? 질량, A는 질량. 이건 그냥 질량이에요. 막 질량 뭐 이 정도만 쓰고 또 뭐라 돼 있냐? 이거 T는 연도고 연수. P는 상수래.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쓰겠다는 거야. 변수가 아니란 뜻이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자, 문장을 쫙 봐봐. 맨 마지막 줄에 써 있네요. 20년 후에 질량이 2분의 1 A일 때. 그럼 첫 번째 문장 분석을 합시다. 몇 년? 20년. 질량이 몇일 때? 2분의 1 A라고. 그러면은 K가 뭐라고 돼 있지? T년 후의 질량이구나. 자, P의 2분의 20년 후에 질량을 2분의 1 A일 때라는 멘트인 거고 우리의 질문이 뭐라고 돼 있니? 50년 후의 질량이 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그럼 이거일 때 이런 질량이 있는데 50년이 지났을 때 이게 뭐라고 돼 있냐? 문제를 못 읽고 있어. 20년의 질량이 2분의 1일 때 붕괴되기 시작해 50년 후에. 오케이. 이거일 때가 궁금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질문이 얘 묻는 거니 얘 묻는 거니 질량 묻고 있는 거지. 요게 뭐냐요 뭔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상태. 그럼 나는 우리가 만들어진 두 식을 적절히 변형해 가지고 식을 합치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A일 때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처음 질량이 A일 때 20년 지났더니 2분의 1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구나. 이거다. 됐지? 생각해 볼까? 내가 여기를 보면은 적어도 식 하나는 만들 수 있어. 이걸 보아하니 A는 다 필요 없고 하나 만들 수 있다. P의 10제곱이 몇구나? 2분의 1이구나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여기를 적절히 내가 가서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P의 T분의 T? 2분의 25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25제곱이라고 쓰지 말고 P의 10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 차라리. 이해했어? 우리가 아는 거는 얘밖에 없으므로 그냥 얘만 갖고 문제를 풀면 좀 불편한데 25를 하려면 차라리 여기다가 뭐 하면 되냐? 2분의 5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내가 주어진 문제의 정보를 토대로 아래식을 변형하려는 액션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난 여긴 또 이미 알고 있어. 얘가 몇이라는 사실을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싹 다 묶어서 그냥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2분의 5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됐니? 그럼 그때 질량이 몇일까? 보이니? 친구야 보여? 봐봐.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보면은 질량도 줬고 T년 후의 질량도 줬고 관계식도 줬어요. 그래서 관계식을 두 개를 말하고 있어. 문제에서
붕괴되기 시작해서 20년이 지났을 때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라는 뜻이고, 붕괴되기 시작해서 50년이 지났을 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라는 뜻이잖아. 붕괴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분명히 얘가 몇이었는데, A였는데 이렇게 이랬는데 50년이 지나서 해봤더니 이런 관계식이 나왔고, 그때 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니? 라는 질문이라고. 그럼 우리 얘를 이제 뭐라고 말해? 2분의 1에 2분의 5제곱이면은 제곱근 2분의 1에 5라고 쓸까 이렇게? 뭐 이 말도 되는 거지. 그럼 그거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누군지. 됐나요? 찾아줘? 안 찾아도 되지 않을까? 얘가 2분의 1의 제곱과 2분의 1의 세제곱의 제곱근이잖아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뭐야? 8분의 1이냐? 루트 8분의 1 이런 거 찾으라는 건 같다. 됐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지수에 나오는 유형들은 이 정도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지금 11페이지까지 내가 유제들 안 풀어줬거든? 그지? 유제들 한번 싹 지금 풀고 질문합시다. 나한테 풀어봐.